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는 어떻게 행동을 해볼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라든지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할까 뭐 이런 거에 좀 더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제가 대구 아파트를 좀 다루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볼 거리를 던지는 게 맞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일단은 새해가 밝으면서 가장 극명한 이 변화가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묻는다 했을 때, 이 대출이 먼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, 뭐 중도 상환수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또 바뀌어 나갔고,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,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냐, 이거를 좀 잡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건데 이번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DSR이라는 거거든요.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앞서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행동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DSR을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 소득이 얼마냐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 내가 내는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고요. 이 DSR이 지금은 40% 정도에서 맞춰져 있습니다. 그럼 보통 연봉이 한 7배 수준이 DSR 40%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 5천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벌어 나갈 때 한 3억 5천 정도까지는 DSR 40% 범위에 들어가니까 보통 우리가 대출 70%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5억 원의 아파트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. 뭐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근데 뭐 이런 계산을 할 줄 아느냐?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. 뒤에서 3단계라는 게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, 요 흐름입니다. 현재가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주담대나 신용대출 정도만 보고 이군용권에서는 주담대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, 올해 이제 7월 달이 되게 되면 3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때는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 모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받는 대출들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개념이다. 그래서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또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50%에서 100%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면 내가 현재 연봉 6천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한 3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단계가 진행이 되면요 3억 5천2백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연봉의 거의 반 정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1억 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연봉의 반 정도가 3단계가 시행되었을 때 이 한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 연봉의 반만큼 당장에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담대도 받아야 되고 신용대출 추가적으로 받는 건 대단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. 이게 바라보는 주택 자체가 조금 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.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파트 자체를 사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측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런 DSR 변화가 뭐 이미 2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뭐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나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럼 이거에 이제 유일한 좀 해결책이라고 보여지는 게 DSR에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들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거거든요. 이제 적용 제외되는 대출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책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정부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디딤돌 대출, 보금자리론,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것들이죠. 자, 그래서 이 정책 대출 비교표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. 뭐냐면 이 연소득에서부터 보는 기준은 완전 달라지거든요. 일반 디딤돌이라거나 보금자리로는 뭐 6천만 원, 7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하는 건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현재는 연봉 2억 원 이하이고요. 이게 올해에는 2.5억 원까지 상향된다고 또 잡히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야, 이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
이 신생아 특례 디임도 대출은 출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 대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뭐 능력 되는 대로 사실 애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, 현실적으로. 그러면 능력 되면 애 많이 낳고 그만큼 그럼 이런 정책에 있어서 혜택도 좀 받아 나가라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신생아 특례 디임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다만 이 신생아를 출산해야 된다,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상황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대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,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,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, 이게 이제 작년 말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서울의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에는 더더욱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. 뭐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. 그렇게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또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 디임도 대출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. 그래서 대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봐야 될 거고, 사실 이런 대출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내가 얼마까지 바라봤을 때 이 대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게 되느냐, 이게 핵심이거든요. 이 계산해 보면 한 7억 원 정도까지는 이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7억 초반대까지도 이제 가능은 할 거고, 사실 지금까지 흐름은 대구 부동산을 또 올려봤을 때 좋은 아파트들이 먼저 값을 치고 올라갔잖아요. 이게 좋은 입지의 뭐 신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, 쉽게 말해서 범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이 올랐단 말이죠. 그것도 먼저. 자, 그래서 이게 좋은 아파트를 우리가 가져가는 방향성을 가지는 게 맞다, 이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요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, 내가 돈이 많이 없다는 가정입니다. 그때 초반 아파트들까지는 바라보고 이 아파트 중에서 이제 뭐가 가장 괜찮을까, 요거를 따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고민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, 만약에 이런 신생아 특례 디임도 대출을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디임도 대출이나 보금자리로는 또 최대한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의 가격대가 그래도 6억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6억 원 정도 안에서 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 아파트는 무엇일까,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해 가야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차피 DSR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천천히 아파트를 사도 좋지 않겠느냐,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요거를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이게 결국 뭐 DSR 자체가 7월 달에 3단계가 진행되게 되고, 그러면 그때 정책 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해당하는 금액대의 물건들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더 뜨겁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 타이밍 맞추는 게, 사실 내가 집을 뭐 정말 매일같이 부동산을 들리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와 어떤 대화를 잘해서 매일같이 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타이밍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단 말이죠. 그럼 어쨌든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용으로 하겠어, 마냥 이런 느낌보다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럼 지금 당장 시중은행 대출 자체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이런 것들은 다 DSR에 포함되는 거지만 이 한도에 있어서 또 여유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된다. 자, 그래서 대구시 안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, 이런 내역들이 뜹니다. 하반기에 있어서 또 흐름이 한번 바뀌었잖아요. 지금도 아주 막 뜨겁게 된 건 아닐 거고, 그래서 12월 1일 이후로 이제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, 사실 단순히 거래량만으로 다 뭐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겁니다. 뭐냐면 우리가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. 결국 내가 한 개를 살 거기 때문에, 물론 이런 것들 다 좋긴 하겠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를 살려야 되겠죠. 입지가 그래도 어디가 좋은 곳이냐, 그리고 이왕이면 신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런 기준에서 애매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
그리고 이제 단순히 세대수가 많은 것들까지 이제 빼보면은 뭐 남자 이런 거 괜찮을 거고요. 월배 삼촌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, 이 편의 세상 둘이여 이런 것들 다 입자가 괜찮으면서 202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, 그렇죠?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그래서 기준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할 거고,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맞춰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새해가 밝았는 만큼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대출, 세금적인 변화들까지 섭렵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측면에 맞춰서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